예, 신실한 남자 김민수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찰리 커크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요. 뭐 한국에서 일부 김민수 최고위원 팬들도 그렇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수 진영 인사들 당원들 중에는 찰리 커크가 김민수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너무 어쨌든 뒤에서 네, 그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드리는 네. 걸로 하고 네. 찰리 커크 좀 영감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청탄회의에서 저격당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고 여기 탄압과 저항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반민주 진영이라고 봐야 될까요? 반민주 진영 그리고 반자유 진영의 탄압이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때까지 보수주의 보수 정치는 저항에 소홀했다. 저항을 회피했다. 그리고 이러한 탄압에 숨었다가 정확한 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국민들만 앞세워 왔었는데 이제야 저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압이 강해질수록 저항도 강해질 것이고요. 또 저항이 강해질수록 탄압도 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탄압의 강도와 저항의 강도가 어디가 더 강한지가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찰리 커크 같은 경우에도 이 저항의 상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내에 불고 있는 반민주, 반자유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고 또 자유의 상징이었고 민주의 상징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을 마감했고 또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먼저 하늘로 가게 되었는데 여기에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마음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자유를 외쳤던 분들에 대한 이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외침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밀키님이 좋은 얘기해 주네. 진행자님 찰리 커크 총살 발언하실 때 웃음은 띄우지 마세요. 진지하게.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최고위원께서 14일에 장동혁 대표와 함께 이 부산 세계로 교회 손연보 목사가 그간에 이끌어왔던 부산 세계로 교회에 예배를 하신 걸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 왜 세계로 교회에 가셨는지 손연보 목사 구속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종교 탄압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 탄압으로 봐야지 맞는 것이고 종교 탄압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면 당연히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압과 저항의 문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보아야 될 것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탈하고 있는 현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종교를 탄압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종교들이 마르크스뿐 아니라 마르크스나 레닌의 이 레닌주의의 해석에서 본다라고 하면 부르주아들이 이 플로레탈리아 계급에 대한 어떠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 어리석은 플로레탈리아들을 조종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또 종교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 탄압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교 탄압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니까 미국의 트럼프도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때까지 미국의 최우방이었던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이길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경고인 것이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자유진영에 속한 대한민국이 맞는지를 의심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최우방국인 대한민국이 맞는지를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종교가 탄압되었던 곳이 있습니까? 종교를 탄압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고 북한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종교 탄압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은 당연히 자유진영에서 모두가 다 들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정말로 강하게 얘기했던 게 아까 우리들이 얘기했던 찰리 커크입니다. 예. 네, 찰리
칼리커크 지금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이 종교 탄압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손현보 목사뿐 아니라 앞으로 이 종교 탄압이 확대될 겁니다. 이건 기독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호국 불교, 지금 여러 종교인들께서 이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이야말로 일어서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어서지 못하면 일어설 기회가 영원히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 종교 지도자분들께서도 펜앤마이크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리고 혹은 펜앤마이크 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이미 종교 탄압에 대한 문제인식은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 지금 기독교를 넘어 불교, 천주교까지 종교의 종교를 넘어서 모든 종교 지도자분들께서도 연대하셔서 지금 저항을 해주실 때이다. 함께 저항해 주셔야 된다. 국민의힘도 이 저항의 맨 앞열에 서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 김민수도 이 저항의 맨 앞열에 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난 10일에 국회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를 하셨잖아요. 네네. 당시에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도 연설을 하셨는데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는지, 그 또 하나 이제 사실 궁금한 건 지금 그 당시에 국회에서 했던 규탄 대회가 가지는 사실은 그 행사의 의미랄까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까? 첫 번째로 규탄 대회의 의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싸우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이때까지 약한 국민의힘은 없다. 이때까지 뒤로 숨던 국민의힘은 없다. 이때까지 저항하지 않던 국민의힘은 없다. 이때까지 안일했던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없다. 이제 우리는 밖으로 나갈 것이고 투쟁할 것이고, 이 투쟁의 방법이 장애이든 원내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곳에서 저항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의 표명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요, 이게 6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밖으로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거 20년도에 끝났습니다. 미래통합당 합당이 되면서 끝났던 모습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장애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우리 당이 더 이상 국민과 지지자, 당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첫 사인을 보내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고, 사실 저 전날에 우리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날 하루 만에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만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저렇게 나오셨거든요. 자, 이제 진짜로 시작이다. 시작이고, 우리가 제대로 된 투쟁과 저항을 계획할 것이고, 그리고 이 계획에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는 더 강한 저항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정치권 소식을 겸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정청래가 상당히, 정청래뿐만 아니라 추미애 의원, 민주당의 사실은 강성파들과 지도부가 동시에 나서는 상황인데, 무슨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 말을 자꾸 바꿔가면서 이 내란 재판부 운운하면서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의 보루인 이 대법원장을 직접 끌어내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통령실도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지금 가세하는 양상인데, 이 사법부 수장, 이 조희대 대법원장 이 공격하는 이 상황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까? 지금 이거를 해석을 여러 가지 정치 사안을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어차피 하나로 귀결됩니다. 민주당의 지금 독재 완성이다. 네, 지금 목표는 독재 완성입니다. 독재 체제. 네, 독재 체제 완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행태, 이것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압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압이 될 수도 있고, 종교 탄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시장법들을 올리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태로 나오지만 결국에는 독재 체제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이재명 정권의 연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의 두 번째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재명 본인의 연장을 원하는 것이고, 정청래 등은 민주당의 강한 독재 권력을 통해서 차기 대권을 본인이 지길 원하는 것이겠죠. 당권, 대권. 네, 당권과 대권을. 예. 이거는 지금 동상이몽을 하고 있겠으나 결국에는 지금 하나로 귀결되는 것은 민주당의 권력 독점이
목표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권력 독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체제가 흔들려도 상관없다. 이 부분은 지금 계엄 이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체제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전환을 이미 시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지 맞습니다. 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우리 자유진영에 계신 지지자분들은 다들 이해하고 계시지만 지금 중도를 넘어서 좌파 진영에서 무슨 소리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21세기에 이미 진영 간의 총칼 없는 전쟁은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네네.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자유주의나 그리고 민주주의나 지금 시장경제 체제, 법치주의, 상권 분립 이런 제도들이 무너지는 것은 곧 대한민국을 지탱했던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당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체제 전쟁이고 체제 전환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지금 결국에는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봐야지 맞습니다.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재 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해야 되는데 사법부에서 가장 골칫덩어리가 지금 조희대인 겁니다. 민주당의 시각에서 봤을 때 조희대만 사라지면 사법부를 장악하기가 아주 수월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재명의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당시 사실은 조희대 탄핵설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거 왜 갑자기 수면 안으로 잠깐 사그라들었었죠? 대선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선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의 탄압으로 비쳐서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잠시 수면으로 가라앉혀놨을 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다시 수면 위로 꺼낼 수밖에 없는 트리거가 될 만한 행위를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니다. 네, 이거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가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또 판사들을 모아서 또 이 논의를 했단 전국 말이에요. 법원장 회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예. 자, 이 트리거를 또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법부가 무너지는 것을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싸움을 각자의 위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거 조희대는 제쳐야만 지금 사법부 장악이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결국에는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발언들이 과간입니다. 지금 이 발언들 굉장히 과간입니다. 정청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판부의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조희대가 어겼다라고 합니다. 재판부의 독립과 지금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판단을 정청래가 합니까? 예. 어떤 국민이 정청래에게 지금 이 판단의 권한을 줬습니까? 네, 그리고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헌법재판관은 그리도 대단합니까? 네. 이러면 또 난리 나겠죠. 이런 발언하면. 네, 그리고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 대법원장은. 국민이 탄핵을 시켰습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시켰습니까? 누가 지금 탄핵을 시켰습니까? 이렇게 국민 이름을 팔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요, 공산진영들이나 사회주의 진영 그리고 국민을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이 이 앞에 가장 많이 파는 게 국민입니다. 국민의 뜻, 국민의 뜻, 국민의 뜻. 국민의 뜻 물어나 봤습니까? 지금 인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예. 인민의 뜻. 자, 정청래가 국민의 뜻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국민들 여론 한번 드러나 보고 지금 이런 말 뱉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조희대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또 이 앞에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잊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전에 민주당이 이미 29번의 탄핵 소추 행정부 수반들과요. 그리고 지금 각 기관들의 수장들을 탄핵 소추 시켰는데 그 29건의 탄핵 소추 중에서 단 한 건도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의 행정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결과입니까? 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의 제도나 법을 권력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사실들에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나 이재명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법과 제도를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당의 독재를 완성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좀 명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우리들이 지금 진짜로 좀 주의 깊게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민주당이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완전히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이 나오니까 이름 바꿔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야, 우리 특별 재판부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어. 특별은 빼주겠어. 특별은 빼고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는 거였어. 니네들이 오해했어. 네. 오해를 너무 긴 시간 하게끔 놔뒀던 거 아닙니까? 지금 특별 재판부 하루 이틀 얘기했나요? 아니 법안 발의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법안 발의까지 하면서 지금 이거 하루 이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야, 특별재판부 아니라 전담재판부였는데 멍청한 국민들이 오해를 했네. 멍청한 국민의힘이 오해를 했네. 우리 그런 거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속뜻은 그게 아니라 그냥 전담재판부 만들자는 거였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면으로 또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이때까지 재판 다 특별재판부에 이관하라는 겁니다. 네, 이관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특별재판부는 무엇이냐? 판사 6명을 국회랑 변협해서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자,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당연히 빠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민주당과 변협 등, 민주당의 편인 변협 등에서 지금 재판장 6명 임명할게. 자, 임명을 여기에서 했는데 어떻게 정치적인 영향을 판결이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검이라는 제도가 나왔던 것도요. 행정부, 검찰의 인사권이 있는 행정부를 검찰이 수사할 때 이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없으니 여당을 수사할 때는 지금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특검이 진행되게끔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여당이 특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대한민국에선 벌어지고 있지만 이 목적으로 특검 제도라는 게 등장한 것도 아니다. 자, 근데 이제는 검사에 이어서 재판부까지 우리가 임명하고 판결 입에 맞게 해볼게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재판을 정치적으로 하겠다. 법리가 아닌 정치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영장 판사도 지금 전담 판사를 두겠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영장 치면 무조건 받아줄 판사 둘게. 어디에? 내란 특별 재판부에. 네. 결국에는 지금 재판부, 이거 지금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라는 것뿐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당하면 자유대한민국 아닙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1심과 재심 다 3개월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 지금 본인들 336 정해져 있던 633. 네, 예. 633 정해져 있던 지금 이 선거법 공직선거법 재판들은 얼마나 시간을 끌었습니까?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이거? 자, 내란죄만큼은 빨리 판결해야 된다. 이거 3개월 안에 다 끝내라. 무조건 끝내라. 왜요? 이게 무죄가 나오면 만에 하나 지금 지기현 판사에 의해서 이게 만에 하나라도 무죄가 나오거나 그리고 이게 지금 1심이 6개월 이상 가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출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 저항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탄압의 강도가 더 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때 우리들이 무릎을 꿇는다면 자유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저항의 선봉장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 저항을 멈춰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탄압과 저항의 강도가 어느 쪽이 센지에서 승부가 날 수밖에 없는 지금 체제 전쟁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독재 체제로 가는 한 과정일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정권의 검찰 조직 개편에 관해서 법조계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또 여러 가지 이 헌법이나 법률 연구했던 학자들이 계속 제기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김종민 변호사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가 중국식 공안 통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보니까 경찰에다가 힘을 몰아서 완전히 중국식으로 중국 공안 당국 공안 형태로 갖춰가고 있는 100% 중국식 공안 통치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고 페북에도 그런 글을 썼는데 페북이 차단됐어요 갑자기. 자, 전환길 강사의 유튜브 수익 정지도 비슷한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이 검열이 세게 지금 민간인에 대한 보수 진영에 대한 검열이 세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까? 저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시스템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네. 차원에서 이거는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등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계정이 정지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유튜브 수익이 중지되고 있는 것인지, 이 내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로 몰려서 여기에 신고를 한다거나 계정 신고를 한다거나 해서 이게 약간 자연 발생적으로 지금 계정이 정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거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확인조차 안 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직접 이거는 회사 방문을 해서라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여기 펜앤마이크도 이 수익 정지가 됐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힘든 시기를 겪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파 유튜버에서 지금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옳은 소리를 내고 있는 우파 유튜버들의 수익 중지가 일어난다면 이거 활동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인민재판부다. 지금 이 특별재판부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 또 이거 공안 정치다. 이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지금 족쇄를 건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건 지금 정치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진짜로 억압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지금 표현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선별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별적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여기 지금 이재명 정권이요, 민주당이요. 지금 이제 이런 발언들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런 발언들을 지금 막아내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런 방송 통제의 방법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도 강하게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의 앞에 여전히 국민의 힘이 서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질문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황교안 전 대표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2019년에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있었었죠. 검찰이 이거 기소를 해서 현재 재판 중인데 어제 구형이 됐습니다. 이제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전 총리. 나경원 의원은 징역 2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고 황교안 정치는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거 어떤 차원에서 보십니까? 정치적 판결을 지금 사법부가 내고 있다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7년이나 끌어온 재판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이 순간에 판결을 하면서 지금 2년, 1년 6개월 이런 중형을 떨구었고 더군다나 지금 송원석 대표에게도 이 구형을 했어요. 자, 송원석 대표 당시에 제가 알기로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앞에 나설 만한 어떠한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땐 지금 원내대표로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괘씸죄 형벌이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자, 패스트트랙이 7년 동안 끌고 오면서 지금 이거를 숱하게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 를 괴롭히면서도 판결하지 못했던 것은요. 이거 재판부가 판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동훈이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들은 사건을 처리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당시에 이거를 전당대회에서 이겨보고자 나경원 의원의 개인 청탁으로 몰고 갔던 거 아닙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거 개인 청탁할 수 있는 사건입니까? 저 수십 명 중에서 혼자 빠져나오면 지금 본인이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본인이 아니라 공의적 관점에서 이 수사가 무마돼야지 우리 당의 의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재판에 처음에 기소가 될 때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책임자이니 다른 의원들 빼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발언까지 공식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정치적으로 이 긴 시간 끌고 오다가 결국에는 민주당의 입맛대로 이렇게 구형을 해야 된다. 자,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이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지금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아직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구형도 가도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판결이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방법은 저항의 방법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패스트트랙 현장엔 제가 빠진 날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요 어떤 누구도 물리력 행사한 적 없습니다. 피켓 들고 저항한 거, 자유대한민국에서 잘못된 법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잘못된 법안들로 올라오는데 거기에도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정치인입니까? 정치인이 아닌 것이죠. 그때 올라갔던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공수처 같은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위성 정당법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제도들을 얼마나 망치고 있습니까? 이런 법안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항을 안 합니까? 저항해야죠. 당연히 저항을 해야죠. 근데 거기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한 저항도 하지는 못해요. 자, 평화적인 방법으로 피켓을 들고 저항하고 가부좌 틀고 저항한 것이 2년형을 받아야 되는 일이라면 대한민국 지금 이게 어떻게 양당제입니까? 다당제입니까? 이거 지금 일당 체제로 가는 길이다. 민주당에게 반대하는 당은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해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일당 체제인 거고 독재 국가인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아닌 겁니다. 이거를 정말로 국민들께서 우리 진영의 국민들이 아니라 보편적인 국민들까지 이걸 빠르게 깨어나시지 않으면 나중에는 체제가 바뀌고 나서 후회할 땐 이미 늦는다라는 말씀을 저는 진짜로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서 이거 선고 언제 하는가 좀 질문이 있던데, 예, 패스트트랙 이 사건 1심 선고입니다. 1심 11월 20일에 선고를 합니다. 예전 지금 이제 9월 16일이니까 약 2달 정도 남았네요. 그 1심 선고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도 결국은 싸워서 뚫고 나가야 될, 선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선고 과정도 싸우는 과정, 선고 이후에도 싸우는 과정, 그런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의 메시지를 한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여기에 아마 이제 좌파 단체까지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이미 윤 대통령의 탄핵을 계획했다,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예, 어떤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것인지, 이 문제를 그리고 왜 제기를 하신 겁니까? 지금 민주당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데요. 민주당은 어떻게든 우리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계획이 이미 되어 있었다. 이게 반란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민주진영에서, 우리 자유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이 임기를 다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이미 있었다. 이게 내란이고 반란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탄핵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임기를 마치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 전인 2022년 4월에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출범합니다. 네. 자, 근데 민주당 좌파 진영의 움직임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민단체가 먼저 움직입니다. 항상 시민단체나 민주노총이 먼저 움직입니다. 여론을 끌고 가면 정치권에서 여기에 화답하듯이 얹혀갑니다. 그러면서 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도의 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우파 진영, 보수 진영이 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우파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이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한결같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은 이 체계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먼저 움직이고 여기에 올라탑니다. 민주당이. 자, 촛불행동이라는 것이 4월에 지금 출범을 하면서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아직 취임도 안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준비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임기 초반 취임하자마자 탄핵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탄핵, 하야에 대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러다가 지금 2024년 6월 달에 촛불행동이라는 곳이 국회 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청원에 대한 안건을 올려요. 이건 지금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하도 말도 안 되는 안건들이 많이 올라왔죠. 니네들 왜 러시아와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 이런 게 지금 그때 당시에 청원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몇 명이나 동의를 했습니까? 10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근데 여기에 동의하자라고 북치고 장구쳤던 거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라고. 자, 근데 아까 촛불행동이라는 곳에 공동대표 권오혁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국가보안법 등 전과 5범자예요. 네. 자, 다른 범죄가 아닙니다. 이게 절도죄 아니에요. 폭행죄 아니고 국가보안법 범죄자라고요. 전과자라고요.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고 있고 하야를 외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 공당이라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맞장구 쳐주면서 여기에 지금 동의 서명을 하게 만들고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게 지금 탄핵이 기획된 게 아니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계엄 이전입니다. 계엄 한참 이전부터 지금 탄핵에 대한 움직임들을 끊임없이 보여왔고 압박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당시에 방송할 때요. 이 지금 국회에 올라왔던 청원, 탄핵 청원이 주제로 한 1, 2주는 갔을 겁니다. 방송마다 이게 주제였어요. 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안건을 올려놓고 이것을 지금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있는 방송사도 문제거든요. 이 지금 이러한 청원들에 맞장구 치고 있는 민주당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공당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절대 잊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그 누가 대통령이었어도 탄핵 시도를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체제에 대한 전환, 체제에 대한 전복을 멈추지 않았을 거다. 우리가 지금 이 근본적인 싸움의 원인을 잇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질 것이다. 싸움의 목적을 모르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다. 이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는 지금 이 싸움의 명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들의 싸움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이 원인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싸움의 목적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이 목적을 명확히 해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까 지난 10일에 있었던 규탄대회 때 광장으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압니다.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 자,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지금 투쟁을 향후에 해야 될 것으로 봅니까? 제가 지금 우리 최고위가 출범한 지 고작 2주가 좀 넘었습니다. 네. 네. 고작 2주가 넘었는데 저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벌써 6년 만에 이렇게 장애로 나와서 지금 우리들이 저항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미약하나마 여러분들께서 변화의 움직임은 분명히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수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레거시 미디어의 헤드라인으로 장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제대로 투쟁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걸 또 반면 의미합니다. 레거시 미디어로 우리들이 지금 우리의 주장을 확장시켜내지 못하면 국민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을 넘어가야지 국민의 51%가 우리의 말에 동의해줘야지 우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지지하시는 확고한 지지층, 자유를 지지하시는 분들 33, 4%를 넘어서서 50%, 51%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우리 진영들이 보는 미디어 안에만 갇혀 있어서 안 되고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 없다. 우리들이 정말로 미디어들이 받아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발언들을 이어나가거나 네. 이거 도저히 받아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정치적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애로 나가서 장애로 나가면 어쨌든 간에 우리의 연설들이 레거시로 나가지 않습니까? 부분이라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끊임없이 우리들이 중원으로 나아가야 된다. 전쟁터를 옮겨내야 된다. 네, 지금 우리 진영에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저항이어야 되고 투쟁이어야 된다. 그럼 우리의 저항의 중심은 국회 아니어서는 안 된다. 국회 안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소리나 한번 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주장을 외쳐야 된다. 그리고 이 주장을 외침에 있어서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야 된다. 다선이라고 무대에 세우고 최고위원이라고 무대에 세우고 누구라고 무대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무대에 계속 세워야 된다. 찰리 커크 같은. 네. 네. 그렇게 제2의 돼야지만 찰리 국민들이 여기에 동참을 더 많이 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고작 1시간짜리 투쟁입니다. 이 투쟁에도 제한이 없어야 된다. 네. 주말에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모여들 수 있게끔 낮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일 수 있게끔 청년도 모이고 주부도 모일 수 있게끔 긴 시간의 투쟁을 이끌어내야 되고 이 긴 시간 동안 투쟁을 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투쟁이 정말로 강력해서 저들의 강압을 저들의 강압을 이길 정도의 정의 강도가 나온다면 그때서야 저들의 폭거를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일부에서 신실한 남자, 정말 투사로서 싸울 줄도 알고 이슈를 몰고 갈 줄도 알고 이슈를 끌면서 또 광장에서 싸우는 전선을 만드는 김민수 최고위원 일부에 모시고
대담 진행이었습니다. 김민수 주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독립, 성장, 역전, 펜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